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3일 미국 3대 지수는 미국의 실업 대란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4% 넘게 빠지면서 특히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4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던 S&P 500 지수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6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141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받은 고용시장이 기대한 만큼 탄탄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실업보험 추가 지원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지표도 악화하면서 불안감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실업보험과 관련한 공화당의 방안은 소득의 약 70%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쯤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을 축소하는 데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이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던 점은 그나마 시장을 지지해줬습니다.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이어서 트위터 역시 매출은 부진했지만 이용자 수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전격적으로 요구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점은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었고요. 중국에서는 보복 조치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워간 다우지수 1.3% 넘게 빠지면서 26,65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2%대의 하락폭 나타내면서 1,46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초반에는 가닥을 잡지 못한 모습이었다가 막판에 장중에 이 내림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23% 빠져서 3,23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힘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실업 대란의 공포와 재정 부양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좀 하락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그 트럼프 행정부 간의 1조 달러 정도의 재정 부양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이 당초 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날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이견이 여전하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협상을 시작조차 못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부추긴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이 그간의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메가캡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던 것도 어떤 이날 증시 부진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100 지수의 이제 시총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리고 시장 내 비중이 좀 과도해졌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일제히 하락했고 시장 전반에도 좀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지난 밤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을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이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 1,896, 거의 뭐 1,900달러까지는 4달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1,88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지난 밤사이에도 0.2% 정도 내렸습니다. 94.8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고요. 자, 이어서 WTI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 WTI 가격은 거의 2% 정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수요가 부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을 했고요. 이것이 2% 내리면서 41.04달러에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0.6%를 이탈한 채 거래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조금 내려서 0.585%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 단초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팀장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현재 미 의회의 이 고위급 간에 좀 돌고 있는 공화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부양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번 부양 패키지에 포함이 될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초안에 따르면은 2,350억 달러 정도가 고용과 그리고 보건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테스팅에 250억 달러, 그리고 백신 연구에 26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교육 부문에 이 1,050억 달러가 투입이 되면서 즉 앞으로의 계약 등의 좀 과정을 좀 지원하는 그런 보관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좀 항목이 있었거든요. 식대, 즉 비즈니스 밀에 대한 공제 범위가 50%에서 100%로 확대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밖에 나가서 이 외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이번 초안에서도 현금 직접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포함될 예정이라고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역시도 어떤 형식으로든 연장은 될 것이다. 다만 이 주당 600달러는 아닐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날 공화당 측에서는 백악관과 합의했던 재정 부양의 법안 내용을 공개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미뤄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좀 약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포브스의 이 당초 보도에 따르면은 이날 공개가 기대됐던 이 양측 합의안에는 1,200달러 정도의 현금 지급 요건, 그리고 현금 지급, 그리고 요건은 지난번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삭감된 형태의 실업수당 연장이 포함됐고, 그리고 급여세 인하는 한편 미포함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목요일 오전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1조 달러 정도의 법안의 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은 취소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화당이 급여세 인하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행정부와는 최종 합의를 못 본 듯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밀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이 같은 법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좀 전한 지금 상태입니다. 네, 시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이 추가 부양책 내용에 대한 발표가 미뤄진다면 경기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공화당과 백악관이 좀 합의를 보고 그리고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도 합의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의회를 좀 통과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도 서명하는 과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 같은 과정에서부터 좀 엇갈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급여세 인하 내용이 없으면은 재정 부양 법안에 대해서 비토를 고려하겠다라는 전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같은 이 법안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서명까지 난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라는 기관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은 경기 부양이 더 확대돼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는데 좀 초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 회장이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추가적으로 약 8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9,600억 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이 오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 회장이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주식을 산 것을 보면 메인 스트리트 이코노믹 리커버리라고 썼습니다. 메인 스트리트가 바로 실물 경제를 뜻하죠. 실물 경기의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SEC 자료에 따르면 버핏 회장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균 가격 24달러 정도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3,4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3,400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거의 8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돈을 써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대표적인 금융주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정상화되기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언뜻 이 말을 들어보자면 금융주의 상승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사들인 건데요. 워렌 버핏 회장의 이 특성을 알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버핏은 워낙 저평가된 주식을 좋아하고 또 그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옵티미스틱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금융주를 사기에도 좀 적합한 시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추가 매수로 인해서 버핏 회장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로 1위 기업으로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시총 비중 1위 기업으로 차지를 하게 됐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이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것을 뛰어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팀장님, 금융주에 대해서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투자정보 미디어 시킹 알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것, 즉 그들조차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경계 심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날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분석은 새롭게 좀 나왔습니다. 슈로도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는 현재는 이 새로운 국채로 부상한 대형 IT주의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은 코로나19가 재차 피크를 친 이후에 좀 완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은 여행 관련주라든지 금융 그리고 에너지주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업종이 반등하기 위해서 완전한 경기 회복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즉 이 금융주에 접근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소위 말해서 벌을 좀 서기 싫다, 좀 더 기다리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좀 시장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버핏 회장은 벌서기를 좀 기대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소식이었는데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한 미국의 고용 상황이 다시 16주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이 실업자 수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실업자 증가가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이날 시장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이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41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거의 11만 건 증가한 것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라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회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9의 환자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생을 했죠. 약 29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어서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도 10만 건 이상의 청구 건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옴과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다시 폐쇄 조치를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업 사태가 반전된 상황을 보이자 미국 정부도 당초의 방침을 바꿔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이 실업수당 정책 연장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공화당이 실업 이전 소득의 70%를 보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확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했던 급여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 정부 시스템이 실업자들의 이전 급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난주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이 수치는 감소세를 이어갔지만은 캘리포니아 등의 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이 가속화되는 지역에서는 주간 청구
해고도 좀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연속 청구 건수가 심각한 수준을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조가 있었고 이번에 좀 현실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가파른 회복세가 나타났던 향후의 소비 등의 지표에서도 저희가 영향을 확인할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저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미국에서의 경제 리오프닝 시에 어떤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 섹터별로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좀 가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대비를 한다면 그만큼 실망감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 요인들을 저희가 좀 배제한 채 시장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급락했습니다. 트위터의 광고 매출이 23%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 사용자 수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MC가 영화 개봉 지연의 영업 재개를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시장을 하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던 애플에 대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애플이 주가가 한 4.5%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좀 영향을 줬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미국 내에서 복수의 주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입수가 된 이 지난 3월 문건에 따르면요. 텍사스주 검찰이 애플이 이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했다라는 데 관련해서 주법 위반으로 고소가 좀 가능하며 다른 주들이 진행 중인 또 관련 조사와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이 측면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주의 소비자 보호 관할 부처에서는 위반 사실이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 소송 등의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애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호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번에도 불확실하게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뭘 기만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애플의 소비자 기만 의혹, 그동안 있었던 악재와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새로운 악재일까요? 과거에 그래도 비슷한 사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아이폰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부한 행위 등이 소비자를 기만했거나 호도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호주의 좀 소비자법 위반 그런 혐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한 90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호주 당국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 고의로 아이폰의 속도가 저하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소비자들이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애플 기기 또는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좀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구제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이 실적에 관련한 그런 전망은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나요? 네, 애플이 7월 30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은 지난 3개월간의 애플 EPS에 대한 전망치 상향 조정이 21건, 하향 조정이 14건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같은 규제 리스크를 좀 불식시킬 만한 좀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대형 IB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419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6월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가 좀 둔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라든지 웨어러블 부문에서의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교체 그 욕구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는 물론 299달러로 기존의 263달러에 비해서 상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주가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을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기 판매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 등의 이 캘린더이어 2021년의 EPS가 현재 컨센서스를 16% 하회할 것으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분기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IB 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매출은 23%나 급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 이용자 수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트위터의 주가는 4%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인데요. 트위터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강력한 이 사용자 수의 성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광고 매출의 경우에는 23% 급락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몇 가지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39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고 총 매출도 마찬가지로 6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7억 달러 정도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반대로 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8,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예상했던 1억 7,28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그런 실적이었었고요. 이게 최근 활성 이용자 수의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바로 이게 지금 보이는 도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래에 있는 이 짙은 선이 바로 전 세계 이용자 수입니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이번 분기 성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 늘어난 수준이고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3%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실 지난주 트위터는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이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지난주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 주가를 꽤 많이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저는 그 트위터에 대한 그 실적 평가도 궁금하고요.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의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실적은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트위터의 실적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본다면은 시장이 SNS 관련주에 뭘 원하는지 좀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용자 수 성장세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향후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더해서 광고 매출이 만약에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여야 한다. 이런 로직에서 본다면 페이스북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보다는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RBC 같은 IB에서는 이번에 트위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는 광고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도 최근 페이스북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44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고 매출이 견고한 수준을 지속 중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업은 장혜진 앵커가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인 AMC가 미국 내에 있는 영화관 운영 재개 시기를 당초 7월로 계획을 했지만 8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에 영화 테넷의 개봉 시기를 연기한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영화관까지 운영 재개를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영화관 측에서 운영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최근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따라서 영화 개봉을 잇따라 미루고 있는데 극장업계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에 새 영화를 배급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정도로 새 영화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영화관 체인 업체들도 당초 7월에 운영 재개를 계획을 했지만 함께 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도 속보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표작 뮬란이 8월 21일에 당초 개봉이 될 예정이었지만 속보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뮬란의 개봉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타워즈와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개봉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 다수의 디즈니 영화들도 개봉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관 업계. 지난 4월 이후에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간 극장들은 2차 유행으로 다시 문을 여기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5천 개가 넘는 극장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 여름에 가장 호황기를 누려야 할, 성수기를 누려야 할 이런 영화 업계가 올해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최근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볼 영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즉, 비교적 코로나19가 통제가 잘 됐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개봉 대기 영화가 한두 개씩 상영을 개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영화 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타격 관련된 전망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보 미디어인 헐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요. 3월 중순경에 팬데믹의 글로벌 영화 산업 피해 규모는 70억 달러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5월 말에는 이 수치가 100억 달러로 올라가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듯이 기존의 이 영화관 체인들도 영업 정상화 계획을 차츰 좀 연기를 한다면은 향후 전망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